안녕하세요. 하워드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리모델링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배헌섭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향촌 현대 4채 아파트 리모델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에 설명드리기 앞서 관련 규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파트에서 개발 사업을 하시면 재건축 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요. 재건축 사업은 이제 현재 기존 용적률을 제시하고 기부 체납, 사유지를 제공함으로써 용적률이 올라가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향촌 4채 아파트는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임대주택을 포함할 경우 최대 300%고 임대주택을 제외할 경우 270%까지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270% 용적률이라는 것은 기부 체납을 통한 270%는 사업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업 시기는 이제 준공 후 35년, 40년 정도를 봤는데, 35년 됐는데 15층 아파트가 안전진단에서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층수를 감안했을 경우에 최소한 준공 후 40년 정도는 돼야지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 10년 더 기다렸다가 재건축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하느니 지금 현재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여러분들의 사업성이 좀 높은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대지를 제공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용적률을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하였을 경우 최대 증축 가능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면적 규제를 하고 있는데, 전용 면적 8호 미만, 여러분이 아시는 32평이다가 되겠습니다. 8호 미만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40% 증가 가능하고, 8호 초과, 국민주택이 아닌 8호 초과는 30% 증가가 가능한 범위고요. 그리고 세대수는 주택법에서 최대 세대수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대수는 15%에 해당하는 82세대까지 일반 분양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82세대를 몇 평형으로 분양할 거냐라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용 면적, 그 늘어난 전용 면적에서 조합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가져갈 거냐라는 부분에서 결정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조합원 일반 분양의 평형대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층수는 기존 14층 2개층, 15층 3개층이 있는데, 이 층수 규제는 이제 수직 증축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 드리는 것은 별동 증축임으로써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중요한 부분 이제 대지안의 조경, 건폐율, 아니면 용적률, 그리고 대지안의 공지, 다른 높이 제한 등은 이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완화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향촌 4채 아파트는 수직 증축과 별동 증축이 다 가능하지만은 잠시 뒤에 수직 증축과 별동 증축의 비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직 증축과 별동 증축을 어떻게 단순히 보시면은 일반 분양은 아파트 위에 지어서 일반 분양한다라고 보시면 수직 증축이고요. 그다음 옆에 빈 공간에 지어서 일반 분양한다라고 하시면 별동 증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단지 수직 증축은 기존 건물 위에 건물을 지어서 3개층까지 지어서 일반 분양을 하다 보니 안전을 상당히 강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사업 기간이 좀 길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 1년 반에서 2년 정도 길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업비도 많이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직 증축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현재 인허가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평촌 신도시는 대부분이 파일 기초로 되어 있습니다. 파일 위에 아파트를 올렸던 부분인 거죠. 그 위에 3개층을 더 올렸을 경우에 진짜 안전하냐를 이제 검증하게 되는데, 현재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2차 안전성 검토를 통과한 파일 기초의 수직 증축 단지는 현재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허가적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별동 증축으로 좀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직 인허가 리스크는 없고 단지 사업비가 좀 낮기 때문에 자본 분담금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별동 증축을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 리모델링 추진 절차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추진위원회 단계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여러분들의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추진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동의서를 많이 내주셔서 법적 동의서를 받게 되면은 이제 조합설립 인가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럼 추진위원회에서 현재 여러분의 공식적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도 결정을 할 수가 없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서를 내주시면 조합설립 인가를 해서 여러 창립총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대표자를 뽑으시고,
그 다음 조합설 인가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조합설 인가가 끝나면은 사업비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공사를 제일 먼저 선택을 하는 부분입니다. 시공사는 입찰을 통해서 선택을 하는데 그럼 시공사가 선택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대안설계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조합원 여러분들은 또 다른 안을 보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그 시공사까지 뽑게 되면은 이제 안전진단을 거친 후 도시건축계획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인허가 절차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으로 기본 설계안을 확정을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럴 경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현재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가 제안 사항들을 그때 모두 가가호호 설문조사를 다 해서 안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계획안들이 그냥 계획안이고 제시안이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리모델링 계획안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자에 쓸려있던 원안이 되겠습니다. 원안을 살펴보시면 용적률은 207%에서 299%로 약 92%가 증가했고요.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25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상에 있는 주차를 다 지하로 넣기 때문에 지하 한 3층으로 계획됐고 지상은 26층으로 계획된 사항입니다. 1층은 필로티로 하고 1층 세대는 2층, 25층 세대는 26층으로 하는 계획안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평형대를 살펴보시면 기존 24평형은 13.85% 전용면적 13.85%를 증가시켜서 27평형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한 사항이고요. 기존의 32평형은 약 13.85% 동일하게 늘려서 38평형으로 이제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여러분들이 13.85%를 늘렸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일반 분양 82세대를 33평형으로 일반 분양할 수 있더라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주차 대수는 세대당 1.3대 정도로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치도입니다. 여러분 책자에 있는 원안인데요. 지금 주황색 부분이 이제 별동 부분입니다. 203동 위치해 있고요. 206동 옆에 위치해 있고 208동, 7동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요. 현재 206동 사이에 있는 요 두 세대 일반 분양 주황색 두 세대에 가지고 의견이 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안은 그냥 제시안이고 계획안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의견은 계속 추진위에서 수렴을 해서 조합으로 인수인계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 이제 대안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대안도 용적률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207%에서 299%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24평형을 전용면적 26.3% 늘려서 30평대로 가고 32평형을 전용면적 18.4% 늘려서 40평대로 간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33평형으로 49세대를 일반 분양할 수 있더라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 대수도 세대당 1.3대는 동일하게 적용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대안에 대한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점은 206동 옆에 일반 분양 두 세대가 있었는데 한 세대로 줄여본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 분양 평형대라든가 세대수가 차이가 발생한 부분이고요. 아마 조합원 분담금에 약간의 영향을 좀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다음 대안 2가 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안도 하나 만들어 본 사항인데요. 이제 용적률은 거의 비슷한 부분이고요. 기존의 평형대 24평형을 32% 정도까지 늘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합원들은 약 31평형까지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기존의 32평대 조합원들은 약 23% 늘려서 41평형까지 계획을 해본 사항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33평형 일반 분양이 약 29세대가 나오더라라는 내용이고요. 분담금은 조금 높아질 걸로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주차 대수도 1.3대로 동일하게 계획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안 2에 대한 배치도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206동 옆에 일반 분양을 다 없애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일반 분양이 203동과 207동, 208동 사이에 두 군데가 들어오는 거고요. 33평형으로 29세대 일반 분양할 수 있더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안에 대한 조감도고요. 그냥 추진위 사무실에 다 걸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음 단위세대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책자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24평형이 27평형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전용면적은 약 13.85% 늘려 부분이고요. 전용면적이 59.94에서 68.24, 약 8.3헥에 늘어나고 벽체 공용, 이제 법적인 변화 때문에
중심선 면적에서 안목지수로 바뀌면서 약 5.71회배 좀 늘어난 부분이고요. 발코니 확장 면적까지 고려했을 경우 전용 면적은 2.5평 늘어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약 7.2평 정도 늘어난다라는 부분이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2베이에서 3베이로 계획을 한 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관으로 들어가서 거실 양옆에 이제 안방과 작은 방을 위치했고요. 안방 옆에 이제 부부 욕실, 드레스룸, 파우더룸을 다 설치한 사항이고 주방 옆에 다용도실을 설치한 그런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평형이 27B 타입으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전용 면적이 2.5평 늘어났지만 실제 피부로 느끼는 면적은 약 7.4평 정도 늘어나더라 라는 내용이고요. 그 현관 위치가 이제 침실 쪽에서 들어옵니다. 침실 쪽에서 들어와서 이제 거실과 침실 양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방 옆에 다용도실, 그리고 마스터룸을 강화를 해서 드레스룸, 부부욕실, 파우더 공간을 다 넣어드렸다. 단순히 계획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단위서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항상 추진위원회 의견 주시고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의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평형이 27평형 C타입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이제 베이 확장 가운데에 6호 조합이 있다 보니까 가운데 두 세대는 이제 베이 확장이 좀 어려워서 이제 2.5배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용 면적이 약 13.85% 늘려서 전용 면적은 2.5평, 실제 피부로 느끼는 건 6.6평 늘어난다 라는 부분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책자에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단지 2.5배로 늘어나서 좀 3배가 좀 되지 못한 부분,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2평이 38평형으로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전용 면적은 13.85%를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용 면적은 3.6평이 늘어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8.6평 가까이 늘어나더라 라는 것을 느끼는 거고요. 이 평형 또한 2베이로 3베이로 확장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전면 2베이를 전면 3베이, 거실 옆에 안방과 작은 방을 위치를 했고요. 그리고 주방 옆에 다용도실, 그리고 팬트리까지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평형 B타입입니다. 전용 면적 13.85% 늘려서 전용 면적은 3.6평 증가했고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9.3평 정도 늘어났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시는 거고요. 2배를 3배로 확장했다. 얘는 측세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측벽을 헐어서 베이 확장을 한 케이스고요. 거실 양옆에 침실, 안방을 위치를 시켰고 주방 옆에 다용도실, 팬트리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하주차장 계획입니다. 세대당 1.3대 정도로 계획을 한 사항이고요. 나중에 조합 설립 이후에 여러분 의견 수렴을 통해서 세대당 1.3대 또는 1.5대 변경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이 이제 대형 주차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각 세대 계절 창고는 지하에 다 넣어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택배차도 지하 1층 주차장으로 다 들어갈 계획이고요. 저번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전기 자동차 충전기 다 설치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하시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각 세대로 진입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해드릴 사항입니다. 다음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카페, 피트니스 센터, 골프클럽은 기본적인 아이템들이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합 설립 이후에 시공사를 뽑으면은 시공사가 또 제안을 할 것입니다. 특화 제안을 하실 것이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계획안 확정 단계 이전에 많은 의견을 주시면은 조합은 여러분들의 의견, 아이템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외부 조경 계획입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차량가 지하로 들어가다 보니 지상은 다 조경 처리되는 부분이고요. 수변 공간 들어올 것이고 둘레길 다 들어올 것이고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미스터 풀이라든가 미세먼지 저감 식재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단지에 맞게끔 신축 아파트에 맞게끔 조경을 특화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가 설계 설명회를 마쳤고요. 향촌 현대 4차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